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3.1절을 맞아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지만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와 장소와 시간이 묘하게 맞물리면서 구국기도회가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운동 98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요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3.1절을 맞아 기독교계가 성명 발표와 기도회를 잇따라 열어 북핵과 미사일 문제, 남북 경제 활성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길교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필요한지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1절에 보내드리는 CBS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오늘 광화문 사거리에서 3.1절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태극기 집회로 열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개최한 3.1절 구국기도회는 우려했던 대로 사실상 태극기 집회가 됐습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3.1절 구국기도회가 태극기 집회와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순수한 기도회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주최하는 기도회였지만 단상 주변을 통제한 사람들은 한기총과 한교연에 속하지 않은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회 도중엔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단상에 올라 경찰에게 차선 통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차선 좀 내주세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안전사고 생깁니다. 경찰 차선 내주세요. 해병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단상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인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와 무대를 같이 쓰는 등 사실상 똑같은 집회임을 나타냈습니다. 또 태극기와 성조기가 동시에 등장하는 등 태극기 집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도회로 알고 온 참가자들보다 탄핵 기각 집회로 알고 온 참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무대 바로 옆에는 탕기국의 모금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회에서 설교를 한 이영호 목사 역시 탕기국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온갖 거짓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SNS를 뒤엎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소식을 전해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의 집회 신고 역시 탕기국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기도회는 탕기국 집회의 사전행사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 탕기국에서 한기총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한기총과 한교연은 탕기국의 태극기 집회에 숟가락만 얹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탕기국의 태극기 집회의 인원 동원에 한기총과 한교연이 이용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기독교가 선봉에 선 것처럼 비춰짐에 따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일본의 억압에 저항하며 자주 독립을 천명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8주년이 됐습니다. 나라는 독립했지만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3.1절인 오늘도 거리에서 일본의 진정한 사죄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3.1절 수요 시위 소식을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3.1절에 열린 127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서는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만세, 만세, 만세. 수요 시위에는 백세를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이 힘겹게 노구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나라는 해방을 맞았지만 아직도 진정한 자유와 치유를 얻지 못한 할머니들은 돈 1억 받자고 지금껏 거리에 나온 게 아니라면서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는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적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잘못했다 하고 우리들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면은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도 없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소녀상을 세우는데 금방지게 저거가 뭐 철거하라 그래요?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빡빡하게 씌워가지고 씌울 데가 없으면 동경폭발을 갖다 씌울 겁니다. 피해자를 배제한 채 한일 합의를 하고 소녀상 설치를 막으려는 외교부에 대해서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해임한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3.1절 98주년에 열린 수요 시위에서 울려 퍼진 일본의 전쟁 범죄 사과 촉구의 외침으로 남아있는 39명의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찾아오길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가 3.1절을 맞아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 사업 복구를 위해 즉각 협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적대적 대결의식을 내려놓고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습니다. 3.1절을 맞아 한국세계직장선교연합회와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 등 7개 교계단체가 민족화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과 평화통일, 중소기업 활성화 등 사회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민족화합 주간 선언문을 낭독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기도를 모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갈등이 치유되고 이 땅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온 교회 또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세길교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평신도 중심의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왜 필요한지 생각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정경일 세길기독문화원장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평신도 공동체 세길교회가 올해로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았는데 세길교회가 어떻게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희 세길교회는 설교, 에이전,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맡는 교육자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는 이제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그런 직분도 없고요. 그리고 6분의 이제 신학위원이 있기는 한데 그 외 평신도들도 설교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교회의 중심이면서 대표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은 보통 이제 제도교회나 기존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목회적 돌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따로 없으니까 서로 돌봄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목회적 돌봄이 패스토럴 케어라고 한다면 서로 돌봄, 뮤추얼 케어, 그러니까 서로를 돌보는 서로 돌봄 위원들이 있어서 이제 공동체 자매 형제들이 아픔을 겪거나 아니면 상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겪을 때 서로 좀 돌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좀 장점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 운영의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작은 일 하나도 굉장히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그 단점이 저희 장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일을 공동체가 함께 토론해서 결정을 해 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공동체 일에서 작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중요한 일이고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큰 일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은 그 교인들이 평신도 중심으로 이제 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목회자들의 권위주의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에 부담과 불편을 감수하기 어려워하는 그리고 피하려고 하는 평신도들의 비자발적 태도도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제 평신도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다라고 또 봐야겠죠? 그렇죠. 예, 훈련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평소에 이제 평신도들도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신도들이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유가 뭘까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사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평신도가 사실 신학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평신도라야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길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 사실 구분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이제 모든 신자가 사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인들이 폐지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성직 제도가 아니라 평신도 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신자가 사제이기 때문에 모든 평신도는 성직자일 수 있는 거죠. 모두가 성직자인데 그 성직자 가운데 어떤 분이 목회자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뭐 사회사역을 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나 목회를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누구나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에 좀 수평적 관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지금 이제 평신도 신학의 많은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 평신도 신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평신도를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평신도 스스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평신도가 깨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회 속에서 확장하는 역할이 평신도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위한 씨앗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것 그것이 평신도의 과제요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98주년 3.1절을 맞아 대구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재연됐습니다. 대구시 장로회 연합회 회원과 학생 등 3천여 명은 대구 제1교회를 출발해 3.1운동 표지석을 지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까지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했습니다. 행진 기점인 제1교회는 지역 기미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인터콥 원주지부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라는 주제로 부모 교사 비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에는 김원약 선교사, 차혜리 간사가 강사로 나서 주일학교 교육 콘텐츠의 재고와 차세대 이해 등을 주제로 다음 세대를 주께 이끄는 좋은 부모와 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천 장학회가 주최하는 제98주년 3.1절 경축식 및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정계와 교계 인사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3.1절 노래제창, 신앙송, 독립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돼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17회째 3.1절에 원주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월천 장학회는
원주 학성중, 원여중, 귀래중 등 지역에서 추천받은 총 79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남해화학기독선교회가 신년 안전기원 예배를 드리고 여수시와 국가산단의 발전, 회사 발전과 안전조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 여수 오천교회 정완훈 목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NGO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이 사순절을 맞아 북한 결식 어린이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재단 측은 10,000원을 기부하면 북한 어린이 1명을 먹일 수 있다며 북한 고아원과 중국 빵 공장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위원회가 내일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건립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힘쓰기로 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은평구 내에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은평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이 최근 삼성물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은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9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오는 4일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에서 가정사역 정보관 목동홀을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온 뒤 오전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2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